또 눌렀습니다. 늦게 눌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이 이제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직장에서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일 잘하는 사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이제 내가 정말 직장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아마 좀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꼭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수업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커플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 수업 덕분인지 아니면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는 잘 몰랐는데 끝날 때 되면 밤마다 커플이 많이 생겨서 제가 놀라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알게 돼요. 누구누구가 커플이 됐는지도. 그래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연애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면 뭔가 좀 더 내가 긍정적으로 내 삶에서 좋은 어떤 남자친구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도 훨씬 더 좀 더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이제 지금 2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인데 원래 5월달, 6월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실습 나가는 준비를 좀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진로 취업 문제가 이제 그 실습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수업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앞으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한번 학교에서 만나면 이 얘기를 한번 이제 좀 진지하게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업 중간에 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났으면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과제인데 이게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오래돼서 좀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주교재인데 여러분들이 수업 교재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인관계 관련되는 제가 내용을 여러분들 수업 자료들을 다 올려드려서 일단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볼 때는 그 여러분들 이제 수업 자료 나눠드린 거 가지고만 시험을 사실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를 기말고사 전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시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냥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저희가 전반기 때 퀴즈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수업 문제에 어느 정도는 그때 나왔던 퀴즈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같이 좀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그렇게 좀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이 대인관계를 좀 더 잘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몇 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인데, 뭐 이게 그 거의 인간관계, 지금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관계 관련되는 책들은 이 책으로부터 다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은 나온 지가 벌써 한 80년 정도가 넘은 책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 책이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읽어보면 정말 그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은 그냥 우리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 가면 다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두껍고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서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한번 보시고,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으면 뭐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좀 읽을 만한 좀 가치가 있는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자, 남녀탐구 생활,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되게 오래된 프로인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아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영돈 나오는데 엄청 어려 보이죠. 예. 이게 그 과거에 굉장히 재밌는 그 프로였습니다. 그 정말 남자 여자들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심리들을 정말 재미나게 표현한 그런 프로였는데, 이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좀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정말 남녀의 심리를 이해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요거는 그 이제 성인이 돼서 과거, 요즘에는 이 책이 지금도 잘 팔립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자와 남자의 서로 다른, 그만큼 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이 제목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엄청 거리가 멀다는 거죠. 외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서로가. 그만큼 남녀 간의 차이를 이제 그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그 남녀 관계나 부부들, 특히 이제 그 긍정적인 어떤 부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었던 책이고요. 지금도 그래서 많이 읽히는 어떤 뭐 남녀 간의 연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은 시간 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요거는 아까 이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인간관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그런 이제 약간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이 책도 한번 보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은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은 뭐 그렇게 이거는 시중에서 잘 안 파는 책이어서 여기 이제 그 여러분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책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문구가 나오면 이제 수업이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인관계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자, 수업 또 저희가 지금 수업을 2시간 수업이죠. 네, 근데 그냥 이어서 한 번에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수업을 이제 그냥 좀 한 번에 이어서 하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수업을 좀 이제 여러분들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수업을 좀 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지난주에 저희가 디스크 성격 유형별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전략, 상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소통하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죠. 뭐 제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좀 예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안정형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대인관계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안정형하고 이제 소통하는 대인관계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안정형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이 친구하고 관계를 가지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고 이제 또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친구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이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참을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또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오래도록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좀 꾸준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한다면 이 친구들은 언젠가 신뢰를 여러분들한테 주게 될 거고요. 또 이런 S형과 안정형의 친구들은 신뢰를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 깊이는 사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친해지는 건 사실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해지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주변에 이런 S형과 안정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형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C형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C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조금 우리한테 좀 딱딱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윗사람이거나 직장에서 선배거나 또 직장에서 내 상사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사적인 잡담은 친해지기 전에 좀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사적인 잡담은 피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충분히 좀 내가 해야 될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이제 대화의 어떤 목적 같은 거 이런 거 명확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정직하게 내가 대화할 때 항상 오픈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어떤 이제 정보들을 본인이 받아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그런 근거들을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설득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근거 있는 명확한 자료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혹시 잘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는 미리 사전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인포메이션을 주거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은 있을지도 몰라요. 뭐 내가 사실 좀 직장에 출근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여러분들 학교도 사실 올 때 보면 내가 부득이하게 좀 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죠, 사실. 예, 갑작스럽게 생긴 일들이. 근데 학교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곳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이제 만약에 출근을 내가 지금 정시에 못하게 됐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내가 그냥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미리 이제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늦었어. 예, 근데 처음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면 특히 이 C형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막 설득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친구한테 내가 하는 메시지들을 전했다면 이 사람이 이걸 결정하도록 막 재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크 성격 유형별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좀 필요한지, 또 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좀 다른 어떤 성격 유형별 행동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사람들 간에 결국은 이런 다른 모습들,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서로가 단지 다를 뿐이죠. 남녀 관계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가장 많이 그런 어, 이제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 바로 이게 성향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맞으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계속. 네,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골이 깊어지면 결국 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원인이나 내용들을 사실 잘 들여다보면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굉장히 패턴이 틀린 거죠. 어떤 친구는 약속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제 정시 전에, 10분 전에 항상 도착해 있습니다. 5분 전에. 늦는 게 싫어서. 근데 남자친구는, 맨날 늦어요. 예, 막 어떨 때는 막 나는 나와 있는데 집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어. 예. 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 간극이 안 메워지면 이제 서로가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하면 사실 그 이제 여자분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분은 이제 C형의 신중형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좀 잘 늦어. 예. 그 다음에 뭔가 시간관념이 약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I형의 사교형 성격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죠. 둘이 만나면 이제 그 사실은 다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제 서로 거리가 먼 두 유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갈등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유형별 행동 특성들, 성격 유형별 행동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옳고 그름, 네가 잘못됐어가 아니라 좀 다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람들하고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형, 주도형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이제 뭔지, 뭐 자아가 강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도전 통제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 이제 본인이 이제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별로 감정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D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I형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밝고 긍정적인 사람,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또 그러니까 말로써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정, 칭찬 이런 거에 동기부여되는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거부당하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예,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감정의 업다운이 심해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압력을 가하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S형. S형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 예,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 팀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기부여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되게 두려워하고, 또 안정된 어떤 그런 환경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직장 다니면 직장 생활에서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다른 거를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S형 안정형에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D형 신중형인데요. 신중형, 자, 꼼꼼하죠.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일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결과물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때, 이제 뭔가 그 플레이팅 할 때부터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면 예, 지나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이제 9주차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퀴즈 잘 하셨나요? 예, 어제까지 여러분들 이제 퀴즈 내용들을 쫙 하신 걸 보내주셨는데, 일단 뭐 제가 좀 늦게 온 친구들은 다 보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조금 봤는데 내용이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소과제인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감사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막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분석을 잘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게 뭐 정답하고는 일단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 응답하라 1988 가지고 사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드라마 내용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그때는 팀별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팀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일단 좀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뭐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 5명의 성격 유형들을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보면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 성보라 친구의 성격 유형을 설명을 하면서 자, DC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앞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보이는 많이 보이는 성격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작성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뭐 잘해준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대표 성격용 하나만 이제 좀 정해준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지금 이런 것들 처음 이제 배워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들 성격 유형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환, 선우, 그 다음에 택, 이제 동용이 이렇게 이제 5명 성격력들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격유형인지. 자, 먼저 자, 덕선의 성격 유형은 많은 분들이 사실 맞춰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자, 아이디형입니다. 아이디형. 자,
덕선이 왜 I형이 가장 높을까요? 덕선이. 여러분들이 이제 덕선의 특징을 이제 사실 가장 많이 사실 뭐 저희가 수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특징들이 제일 잘 보이는 친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덕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동네에서 서른 많은 둘째 딸 그런 역할이었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아주 멋쟁이처럼 패션 피플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특히 화장 뭐 쌍꺼풀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말도 굉장히 많고 흥도 많고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는 춤추는 모습들 사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드라마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인집 아저씨하고 아주 개그 파트너로 그냥 골목의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죠. 이런 것만 딱 보면 뭐죠? 바로 이제 이게 I형 성격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말 걸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웃음도 항상 많고 그다음에 항상 사람들한테 호의적이고 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뭔가 하려고 생각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재밌게 인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I형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D형이 이제 모습이 많이 드러나냐? 그러니까 D형의 모습이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나는 이유는요. 앞에서 말했던 I형의 성격 말고 특히 덕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대화를 할 때 친구들한테 어떤 표현하는 말투가 있죠. 뭐 특히 이제 야 정팔아 김정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막 발로 차고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야 시끄러워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춤추는 영상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도 사실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I형의 특징인데 보면 여러분들 피켓 들고 올림픽 전에 이제 그런 이제 피켓 각 나라의 피켓을 들고 이렇게 입장하는 역할을 할 때 본인이 옷을 입고 이런 모습들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막 좀 인정받기 싶어 하는데 굉장히 실망하는 장면 나오죠. 이건 이제 I형의 특징이고 보면 이제 말을 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 성격이 굉장히 사실 급한 모습들이 나오죠. 자기 주장도 막 펼치고 막 자아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죠. 특히 언니하고 이제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언니가 엄청 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언니한테 막 소리 지르고 본인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D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표현을 명확하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보이죠. 행동도 급하고 성격도 급하고 이게 이제 D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선은 이제 Id형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환이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환을 여러분들이 정환이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환을 SC형이라고 사실 많이 얘기들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정환이 보여주고 있는 뭐 정이 많은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안에서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면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런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뭔가 S형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덕선이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만 덕선이한테 말을 잘 사실 본인의 마음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결국은 태기한테 이제 덕선이를 결국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자기 표현을 못하고 이제 덕선이와 태기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당시에 이 드라마 할 때 아마 이 정황과 그 택에 대한 그 누구냐에 대한 걸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화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대로 DC형의 사실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별명이 있어요. 정환의 별명. 정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개입니다. 개. 동네 개. 이게 그 정환의 별명이고요. 그 특히 정환이 하고 있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그 햄버거 집에서 그 덕선이 이제 누구를 부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친구들이 정환을 불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덕선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성질이 캡들었다. 그런 개정팔이다. 이름이. 예. 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그 굉장히 본인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고 뭐 이제 성격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 지르는 모습이죠. 예. 특히 이제 덕선이랑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덕선하고 햄버거 먹을 때도 이제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바로 그 동네에서 이제 개정팔이라는 별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성격이 이제 좀 우리가 말하는 약간 지랄 같은 모습들이 정환한테 굉장히 사실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정환이 갖고 있는 모습이 이제 좀 D형이 굉장히 사실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했던 그 S형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C형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 마음의 표현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안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C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막 독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그 뭐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가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D형의 모습과 C형의 모습이 섞여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좀 전략적인 모습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덕선이를 좋아하는데 마음 표현을 못 하는데 덕선이 집 앞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맨날 이제 덕선이랑 학교를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형들이 갖고 있는 약간 이제 치밀한 모습, 뭔가 드러나진 않지만 본인이 이제 계획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석적으로 뭐 이런 것들 보이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음, 이제 꼼꼼한 성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이제 그 가족 관계 안에서의 좀 그런 정을 주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시영이 갖고 있는 예의 바름, 시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데서 아마 좀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말 실수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드라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시영이 갖고 있는 그런 좀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정화는 이제 DC형이다. 자, 선우. 선우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우형을 이제 S형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I형이 선우한테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선우는 공부 굉장히 잘하는 동네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의대를 가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모습들이 원리 원칙이 좀 확실하고 그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짜놓은 계획들을 좀 잘 실현하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등장을 하고 그 깔끔한 성격들이 이제 어떻게 이 친구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른스럽죠. 어른스럽은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이 장난칠 때도 이제 승부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를 좀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C형하고 좀 D형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뭔가 목표가 생기면 굉장히 끈질기게 전략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보라에 대한 그 이제 그 보라하고 이제 누나죠. 3살 많은 동네 누나인데 보라를 좋아해서 보라하고 사귀려고 이제 끈질기게 이제 결국은 달려들어서 구애하고 결국은 이제 둘이 사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은 이제 사실 C형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열정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은 D형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그 좀 S형이 아닐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태기가 그 이제 대국에서 지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집에 와서 이제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그때 이제 그 태기한테 욕을 하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욕을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우입니다. 선우가 굉장히 찰지게 욕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S형이라면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선우가 이제 그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뭐 활달하고 말이 많고 이런 모습이 아니죠. 좀 진중한 모습이 나오죠. 그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C형. 그 다음에 뭔가 본인이 이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해나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그런 목표 의식과 끈질기게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C형과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선우를 소개할 때 선우를 그 참인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인간.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뭔가 규정된 규율 같은 걸 잘 지키면서 이제 본인이 뭐 용모도 단정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동네에서도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 시형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의 바른 모습들. 음. 자, 그 특히 이제 뭐 쌍문동 그 5인방들끼리 뭔가 막 다투고 이럴 때 중재도 잘 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이제 C형이나 D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정이 많고 성실하고 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약간 S형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태기를 좀 볼까요? 태기. 태기는 자 무슨 형일까요? 태기는 무슨 형일까요? 태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좀 맞추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좀 이제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태기가 C가 있는 건 확실히 알겠어. 근데 D라고 한 친구들도 꽤 사실 있습니다. D라고 한 친구들도.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승부욕이 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D형의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형적으로 태기는 일단 뭐죠? 말이 없죠, 말이.
말이 없고 말수가 작고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뭔가 차분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누가 거의 말 안 걸면 말을 안 하고 집에만 있죠. 집코. 밖에 안 나갑니다. 이런 특징들은 S형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기가 바둑기사로서 뭔가 그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시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이제 분석적인 사람이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이 승부욕은 이제 D형의 승부욕이 아니라 C형이 갖고 있는 끈질김과 분석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서 그다음 그게 이제 C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고요. 또 예의 바르고 격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귀진규율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뭐든지 이제 사실 분석하는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사실 강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S형의 모습이 사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뭐 대국 같은 거 갔을 때 사실 이제 긴장해서 거의 항상 잠도 못 자고 항상 이제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하는 상황들 이제 외국 나가서 이렇게 대국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긴장하게 되고 이제 변화에 적응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S형들이 갖고 있는 사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룡이. 동룡이는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이제 좀 공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이 많고 항상 즐겁고 좀 이제 까부는 모습 굉장히 많죠. 분위기 메이커고 전형적인 이제 I형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동룡이를 약간 뭐 D형이라고 본 사람도 좀 있습니다. D형이라고 본 사람들은 이제 의사결정이 빠르고 뭐 이제 어떤 통제하고 관리받고 이런 것들 싫어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D형의 모습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동룡이는 이제 IS형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I형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S형의 모습이 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친구들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덕선의 상담 고민들을 많이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이제 S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S형 배울 때 S형들의 특징이 이제 친구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태기하고 있을 때도 태기한테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뭐 단추 채워주는 모습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정도 굉장히 친구들한테 많고, 네. 겁도 많습니다. 네, 겁도 많죠. 그 골목에서 정환인가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은 이제 도망가려 그러죠. 예, 도망가다 결국은 뭐 다시 불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 얘기들이.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사실 그 이 친구는 좀 S형의 그런 소심한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항상 동룡이한테 장난을 엄청 많이 치죠. 예. 만약에 D형이 있다면 어떨까요? D형이 있다면 D형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친구였다면 아마 친구들이 동룡이한테 그런 장난을 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S형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 친구들이 이 동료이가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난들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 우리 쌍문동 5인방 응답하라 1988 주인공들의 디스크 성격령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이제 맞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정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야를 기르고 해석하는 거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그 꼭 항상 두 가지 유형의 성격 유형만 꼭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 유형이 가장 여러분한테 많이 드러나고요. 보통 한 가지 DISC 중에서 한 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는 거의 없거나 아주 낮고요.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성격 유형이 가끔 있습니다. 네, 가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진단을 저희가 해보고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씩 헷갈려하는 모습들은 그 세 번째에 등장하는 성격 유형이 내 안에 얼마 정도 표출되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무슨 뭐 IS형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진단을 해보면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은 이 두 가지 형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성격 유형이 이제 평균보다 좀 높지만 이제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성격 유형이 아주 낮지 않게 하나 나타납니다. 중간 정도 나타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두 가지 성격 유형과 그 세 번째 성격 유형도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더 해보면 이제 그 갈등 상황 시 나타나는 행동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형 주도형이 이제 갈등 상황 시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 주도형은 지시적이고 이제 공격적이고 이런 방법들을 취합니다. 이제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격의 정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표현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이제 정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목소리도 커지면서 이제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냈었죠. 그 드라마 안에서 보면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안에서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형이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대를 갔었죠. 사관학교로. 이기거나 지는 결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 갈등 상황 때문에 본인이 확실히 이기든지 아니면 크게 패하든지 이런 결과들이 사실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리드를 많이 해야 되니까 갈등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윽박질러서 압도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뭔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 갈등 상황에서 변명을 이제 심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D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약간 힘이 있는 상황이다, 이 안에서. 그러면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 의견이 자기하고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힘을 이용해서 독재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특히 독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도형,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런 행동들은 뭔가 본인의 의사대로 이제 뭔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보여지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교형. 사교형이 갈등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일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교형은 갈등이 생기면 일단 이 상황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단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이 상황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좀 싶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갈등이 자기한테 화살이 많이 돌아오면 이 친구들도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고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우는 모습으로도 그 사람의 모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내가 뭔가 억울해서 우는 분들이 바로 이제 I 사교형의 특징들이 있고요. 이제 조용하게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분들은 S형이 사실 강한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교형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본인도 이런 공격들에 질 수 없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서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정보들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막 변명하는 모습들이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문제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 원인인 문제 핵심을 피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사교형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을 이제 달래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실 많이 보이게 되죠. 뭔가 이제 본인이 좀 잘못한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그것 때문에 다른 상대방이 화를 낸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인상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떤 갈등 상황에서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는 행동들을 이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쇼핑할 때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충동 구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사교형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갈등 상황이 생기면 이제 충동적인 행동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런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 뭐 그런 이제 특징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교형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듯이 충동 구매를 하는 친구들도 이 사교형의 성격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라고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I형이면서 주도형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충동 구매를 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충동 구매를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C형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C형이면서 S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뭔가 충동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뭘까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생겨. 그러면 일단 바로 검색에 들어가죠. 그래서 리뷰도 하고 비슷한 게 있고 또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따진 다음에 그러고도 바로 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시간이 한참 비교 분석을 통해서 모든 결론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것들을 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신제품,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 신제품이 나오면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뭔가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뭐 이노베이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제 사교형이면서 D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흥적으로 뭔가 급하게 딱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충동구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동구매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혁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D형이면서 I형 두 개를 갖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형의 갈등 상황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S형. 자, 안정형이면서 이제 안정형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일단 갈등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이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뭔가 팀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안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내가 이제 어떤 누구와 갈등이 생긴 상황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결책들을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때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이제 조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들이 이 S형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연애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 번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어떤 뭐 이제 사람하고 사귀는데 내 친구는 맨날 끌려만 다녀. 예. 맨날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예. 그러면서 맨날 뭔가 이 친구가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들, 뭔가 그런 뭐 이제 연애 관계에서 굉장히 맨날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안정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의 상황들을 항상 양보를 하는 거죠. 예, 표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결국은 본인이 그걸 해결을 하지를 못해요. 예,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면 또 양보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결국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예,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죠. 자, 안정형들은 뭔가 상대방이 흥분했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컴다운, 이렇게 평온하게 좀 가라앉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가라앉힐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생기면 말이 더 없어집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사안이 생겨서 둘이 싸웠어. 근데 한 명은 빨리 얘기를 해보라고 재촉을 해.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빨리 얘기를 해봐. 근데 더 말을 안 합니다. 예. 점점 더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막 폭발하죠. 화가 더 나고. 예. 그게 이제 바로 D형과 S형이 이제 D형이 강한 사람과 S형이 강한 사람이 만났을 때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친구들은 더 말수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본인이 뭔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여기서 내가 끌고 가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연락 끊어버리거나 뭐 잠수 타거나 뭐 이제 뭐 연락해도 연락 안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안정형들이 갈등 상황에서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이런 갈등 해소를 이제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들을 보일까요? 이제 그냥 집에서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결국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풀어줘야지만 뭔가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갈등들이 심하게 생기면 그냥 집에 박혀가지고 안 나가죠. 네. 그런 게 이제 그 무기력함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많이 밀려와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형의 갈등상의 행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은 이제 갈등이 좀 첨예해지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네, 양보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S형이 있는 C형들이 양보할 수 있고요. D형이 있는 C형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D형이 있는 C형. 네, 그건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특히 사실이나 논리로서 상대를 압도하려고 그러죠. 이게 D형이 있는 C형들의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 저항과 같은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수동적 저항은 이제 내가 뭔가 이 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본인이 그냥 보이콧을 하거나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판을 깨버리거나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행동의 공격 방법들을 갈등 상황에서 이제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뭔가 이제 본인이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청개구리 같은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갈등 상황 이제 C형이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집, 우리가 흔히 고집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C형들이 바로 이제 그 고집이 굉장히 센 친구들이 바로 C형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등 상황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조직 안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돼. 근데 갈등이 생기면 더 이상 그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죠. 근데 어떻게 공격하나요? 이 친구들은 소리 지르면서 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0시 26분인데요. 다음 내용들을 좀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10시 26분인데 여기서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일단 그 여러분들 그 과제 오늘 이제 나간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과제 나간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이메일로 반드시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PPT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식은 독후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유 형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대신 PPT로만 작성을 해달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혹시 다른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일단 아까 그 출석 제가 이제 문제 있다고 불러드린 분들, 본인이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따로 개별적으로 주시면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 수업 진행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아침 일찍부터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